그러면 한 저기 좀 한 파트 끊고 세로형 육각형 체질과 그러면 저기 뭐냐 그 모금 체질이 그럼 궁합이 잘 맞나요? 비교적 잘 맞아요. 근데 완전히 다 맞다고 이걸 하는 거는 이게 어폐가 있기 때문에 5, 6점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성향이 강해. 보완적인 성향. 세로형 육각형의 저기 체질이 뭐냐면 생각이 짧은 수간에 깊게 들어가는 생각이에요. 그럼 저 모금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했지만 모금이 좀 이게 이런 말은 건데 씨잘데기 없이 잡념이 많아. 씨잘데기 없이 잡념이 많아. 모금의 체질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서로 이렇게 이제 뭔가 부부가 의논을 하잖아요. 그럼 여성이 이게 육각형 체질이면 생각이 좀 깊고 이렇게 정리를 잘해. 육각형 체질들이 이게 세포처럼 정리가 딱 이게 벌집이 육각형이죠. 정리를 잘해요. 모금인은 정리를 못하냐? 모금인도 꼼꼼하고 정리를 잘하는데 육각형 체질이 보통 잘해. 그럼 서로 이게 정리를 잘하는 성격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성격이 잘 맞는다고죠. 정리를 잘하는 성격들이야. 저기 부부간에 한 사람은 막 저기 정리를 개판으로 하고, 특히 여성이 털털해. 그래가지고 정리를 못해. 근데 남성이 겁나게 꼼꼼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싸워요. 궁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집에 있는 저기 가재 도구나 이런 거를 갖다 서로 이제 같이 쓰는데 부부가 그게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러면 차라리 저기 여성분이 주부분이 또 꼼꼼하고 남자가 털털하면 그나마 괜찮아. 이거는 그나마 그건 괜찮아. 근데 거꾸로 여성분이 털털한데 정리를 못하고 남성분이 겁나게 꼼꼼해. 막 제 각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성분이 숨을 못 쉬어요. 특히 주부면 여성이 매일마다 저기 남편한테 지적질도 하고 매일마다 싸워.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목음의 체질이라고 세로형 육각형의 체질의 특징은 일단 육각형 체질이 다 그런데 세로형 육각형 체질이 두 개 뭐냐면 정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반듯반듯하게 정리되는 걸 좋아해요. 이게 목음 같은 게는 약간 그게 병적으로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병적으로 정리를 겁나게 깔끔하게 잘하는 성향들이 많아요. 목음 체질들에. 목음 체질에 그런 성향들 많아요. 뭔가 삐뚤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찜찜해. 근데 배우자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저기 막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매일마다 이제 이게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꼬롬해 좀 약간 모금 체질이.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크게 한 방에 터지면 이제 이혼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은 이게 보완성과 이게 유사성이 많아. 둘 다 정리하는 걸 좋아해. 이게 이제 육각형 체질의 특징이에요, 보통. 육각형 체질. 그리고 모금 체질도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병적으로 약간 집착을 해. 정리하는 그런 모금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잘 맞아. 근데 서로 유사한 성격이죠. 성격이 유사성과 보완성이라는 게 갖춰졌을 때 최고의 궁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게 유사성이 몇 개 있어. 차분하고 저걸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완성이 뛰어나요. 누가 누구를 보호했잖아. 보통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능력이 뛰어나. 그럼 이 남성분은 이 여성분을 보완을 안 해주나? 보완을 해줘요. 보통 이게 하게 되면 이 양반도 무의식적으로 느끼죠. 나중에 한 3년 정도 살면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없으면 이제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 왜? 이게 그 편안함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게 완전히 길들여진 게 3년이에요. 그럼 3년 정도 이게 부부 생활에서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여자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그런 현상이 발생해. 왜 그러냐면 이 양반 성격이 모금 체질이 모금 체질로만 볼게요.
모금 체질이 좀 약간 꼬름하고 옛날에 이제 정조도 모금 체질이 정종인가 정종도 모금 체질 어저께 강의야. 약간 꼬름해. 그리고 약간 내성적이야. 목 체질은 보통 활달한데 내성적이야. 근데 한번 저기 움직이면 또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 이 양반 체질이. 그래도 약간 그 내성적이면서 또 약간 꼬름한 걸 갖다가 보완을 해줘요. 이런 체질들이. 보통 저기 그 체질을 잘 보완을 해주는 게 토양 체질이 보완을 잘해줘요. 모금 체질을 갖다가 저기 토양 체질이 그거를 보완을 잘해줘요. 뭐 같이 예를 들어서 합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합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게 이 양반은 토양 체질이 좋아. 식상 체질에. 토양 체질의 여성과 아까 이 양반이 세로형 목 체질이기도 하지만 토양 체질도 성향도 있어요, 지금. 근데 토양 체질보다는 세로형 육각형 체질에 그리고 양의 기질이 강해. 세로형 육각형의 양적인 기질이 좀 강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적인 여성이 양적이고 남자가 약간 음적이야. 바뀌었죠. 남자가 좀 양적이고 보통 여자가 음적인데. 그러면 그 음적인 거를 갖다가 그 사회생활하는데 남자가 좀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이가 좀 꼬름하고 음성적이면 사회생활 잘 못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보완을 정확히 해줘요. 보통 이게 모금 체질을 보완을 잘 해주는 게 토양의 체질의 여성이에요. 토양의 체질이 제일 이제 그거 보게 되면 만약에 모금 체질하고 토양 체질하고 합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면 목양 체질이 어떠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이게 중화 작용을 좀 해요. 그 모금 체질은 항상 이게 좀 생각도 길고 이게 씨앗되는 잡념을 많이 해. 모금 체질이. 그리고 이게 좀 우울증이 잘 걸려. 음적이 약간 모금 체질이. 근데 약간 토양 체질의 여성하고 같이 이게 잠을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중화가 돼요. 그러면 이게 태양의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의 그 기가 남성한테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어깨가 그다음부터 펴져. 보통 이게 모금 체질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참 못났다 이렇게 하다가 토양 체질의 여성을 만나면 역시 사람은 장가를 가야, 남자는 장가를 가야 돼요. 역시 장가를 가니까 남자가 어깨도 쭉 펴고 이제 좀 대장부 같이 보인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게 궁합적으로 인연법이 이렇게 해요. 토양 체질의 여성을 만나면 모금체들이 이게 몸에 이게 양의 기가 남자의 양의 기가 이게 발현이 돼. 그래서 어깨를 펴고 사회생활하는데 적극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모금체들이 토양 체질의 여성하고 결혼하게 되면 인생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아. 궁합이 딱 맞는 거지. 그럼 이 양반들이 같이 합방을 하잖아. 합방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게 군중에서 다 쓰던 방중술이에요. 예전에 왕들이 이게 다 저건데 왕들이 예전에 보통 이걸 내관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내관들이 이게 보면 나중에 수행도 하고 관상이나 이런 체질 이런 걸 공부를 해요. 스님이나 이게 돌 닦으면서 나중에 이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 양반들이 왕의 잠자리를 이걸 갖다가 영화로도 예전 나왔죠. 그걸 갖다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 다 있어. 그걸 뭐라고 하죠? 방중술이라고 하죠. 그 왕의 잠자리를 갖다가 여성하고 이게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에너지 그 기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 기술 그 학문을 방중술이라고요. 뒤에는 술자를 붙여요. 술수를 쓴다 해서 술자를. 그럼 예전에 이런 걸 다 있었어 이게. 우리 임금님은 여기서 정종이 모금이야. 이 양반도 모금이지. 정종은 모금 체질이라서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을 만나야 비로소 왕으로서 이게 태양 위에서 구름 밑에 태양이 가려져 있는 형상이었는데 비로소 구름이 거치고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니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을 후궁으로 들여오야 하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이거 해. 보통 내관들이 그걸 해요. 그냥 방중술을 배웠냐 저걸 해요. 그러면 태양의 기운을 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양의 기운과 해의 기운은 틀려. 이게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어. 근데 태양과 해의 기를 뭐냐? 해는 좀 약간 작은 의미이고 태양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근데 이게 태양의 기운의 여성은 잘 안 들여. 방중술에서 황실에나 왕실에서.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해요. 태양의 기질을 갖고 태양의 기운과 해의 기운이 틀려요.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이 예를 들어 중전이나 후궁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되냐? 나라가 국난에 이게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역대 중국 황실에서 그게 밀기로 다 내려와요. 방중술이 내려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황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 보통 태후가들이 보통 그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명문가 집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황실가가 외척들한테 어떻게 해요? 휘둘림을 당해요. 그래 예전에 이게 밀규 형식으로 내려와. 이게 방중술이 내려와요. 그걸 이제 원래 도경에서 소녀 경도 도경에서 이게 나중에 황실로 들어가면서 이게 방중술로 이제 이게 따로 변해. 그러면 이게 후궁이나 이게 저걸 할 때 이게 왕이 그렇게 기가 세지 않으면 해의 기운에 있는 여성을 들여야지 태양의 기질을 갖고 있는 여성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태양의 기질을 갖고 있는 여성이 후궁으로 들게 되면 외척 세력들의 판을 쳐. 황제의 외척 세력들이. 그러니까 황후, 예를 들어서 황후를 들었으면 황후의 그 집안 사람들이 이게 나라를 갖다가 이게 권력을 엎어먹으려고 해요. 옛날에 명성황후 때가 좀 그랬죠. 그래 외척 때문에 그 외척 세력 때문에 망한 망조든 왕조가 많아요. 역대 왕조였구나. 그래서 이게 방중술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중술 중에서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황후나 왕의 후궁으로도 안 들여요. 왜? 그런 여성 들였다가 이게 나라가 망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너무 기가 세기 때문에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이 어떻게 해요? 황제나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상투 잡고 막 흔들어대. 그래서 태양의 기운이 있는 여성은 절대로 그 왕실이나 여기서는 절대로 안 들어요. 이게 중국이나 중원 쪽이나 여기 다 인도 쪽도 있는 걸 다 알고 있어. 왕실가나 중국 쪽이나 우리 쪽에도 이게 다 있어. 옛날 조선이나 우리 쪽에는 다 이거를 공유를 해요, 서로. 이 내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를 공유를 해요. 이런 방중술 같은 거를. 이게 역대 왕들의 그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역대 데이터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은 어떻게 해요? 왕을 삼켜요, 그냥. 그래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궁이든지 황후든지 중전이든지 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태양의 기운의 여성을 절대로 안 들여요. 하지만 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은 들여요. 왜 그냐? 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 황제나 왕을 갖다가 그 권력을 자기가 잡고 흔들어대질 않아요. 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왕의 기운을 붙잡으면서 서포터를 해줘요. 내주를 해준다고 하죠. 이게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과 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이 틀려요. 이게 아마 이게 밀규 형식이기 때문에 다 이게 나중에 소실이 됐을 거예요. 그 책자나 그 자료들이. 중국도 아마 그게 안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왕조가 멸망하거나 하면 이게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미신 취급을 해요. 이런 방중술을. 그 옛날 왕조 국가의 그 미신 취급을 하는데 이게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통계학적인 이거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원론적으로 와서 왜 이 양반을 갖다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해요?
같이 잠을 자면 이 양반이 그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겠냐, 어깨가 좀 서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어. 근데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합방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냐, 합방을 하고 안고 자면 어떻게 되냐, 이 양반의 양의 기가 이 양반한테 영향을 미쳐. 그럼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이제 쫙 펴져.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당당해져. 그리고 예전에는 잡생각을 많이 했는데 부인이 그 잡생각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잡생각을 정리를 해줘. 약간 세로형 육각형의 체질이 뭐냐면 약간 칼의 기운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잡생각을 다 가지를 잘 쳐줘. 그러면 사업을, 보통 이런 사업을 하든 이런 양반은 보통 공무원이나 이게 관료를 하는 게 맞아, 직업이. 이 양반이 나중에 이게 관료를 하다가 이런 여성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수직적으로 이게 저기 뭐라고 하지? 승진을 해요. 일이 막 술술 잘 풀려. 이게 궁합이랑 체질론적인 거, 궁합이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굉장히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게 다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천신계에 원래 있던 거야. 다. 천신계에 있던 거를 이제 학에다 내려준 거야, 하면은. 그러면 유사한 거는 서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해. 이게 성격이 맞는다고 하죠, 유사한 성격. 그리고 서로 이게 보완을 잘해줘요. 특히 이 여성분이 남성분을 보완을 잘해줘요. 그러면 뭐 저기 이 양반을 보완을 잘해줘요. 자, 부부 관계면 나중에 남자가 돈을 잘 벌고 승진을 하면 누가 좋아요? 부인한테 좋죠, 당연히.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나 권력 같은 걸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돼. 이제 예전 귀족이나 양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여성을 들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장남이야. 가문을 이어줄 장남이 옛날 양반가나 그 사회에서 장남이야. 근데 며느리 그 부인을 이런 여성을 들이면 어떻게 되냐? 집안이 번성을 해요. 이 양반이 그리고 이게 육각형 체질들이 부동산을 잘 봐. 가로형 육각형들은 토지나 장기적인 투자의 그 부동산을 잘 보고, 세로형 육각형의 이 양반들이 어떤 부동산을 잘하냐? 상가 같은 부동산을 잘해요. 같은 그 체질이라 틀려요. 세로형으로 육각형을 쓴 사람들은 같은 부동산이라도 땅보다는 뭐야? 상가 같은 거. 막 돈이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고, 좀 빨라. 돈이 바로바로 왔던 상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잘해, 이 양반. 땅 같은 거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되게 좀 약간 좀 기다리는 걸 잘 못해. 세로형 육각형들이 좀 지루해. 그래서 이게 땅보다는 이 양반들은 상가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딱 그런 거 잘. 아파트보다는 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하고 뭐지? 금방 뭐라 했지 내가?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갑자기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 잘해. 상가 같은 거, 상가 투자를 잘해, 이 양반. 주식도 잘해. 보통 주식은 여성들이 잘 못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를 해. 어떤 부동산? 상가 같은 부동산 투자를 잘해. 그걸 보는 눈이 뛰어나. 행동도 빠르고. 그래, 이게 명문가 잡아내면 나중에 이런 양반이 이게 며느리로 이제 부인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재테크를 잘해. 근데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잘 못 다뤄. 좀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돈 같은 거 투자를 잘 못해.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얘네들은 딱 공무원 스타일이야. 이런 관료 스타일. 그럼 관료 스타일들이 이게 투자 이런 거 원래 못해. 그냥 군인, 관료, 공무원 딱 그 스타일이에요. 정치인하고는 안 맞아. 정치인은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약간 좀 군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좀 그래요. 약간 군사 같은 역할도 해. 군인을 하게 되면 군인도 잘해. 이런 양반들. 근데 이런 양반 직업군이나 이런 양반 스타일들이 어떻게 해요? 재테크를 못해.
투자를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벌어줘서 부인한테 맡겨.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불려내. 알아서 불려내, 그냥. 야, 근데 이게 다 하는데 다분하게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상가 공부도 하고 하게 되면 자기하고 상가 투자가 맞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자기의 이제 그 성향을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저기 투자했다가 날려먹으면 좀 그죠. 이런 양반들 주식하고는 잘 안 맞아. 여자들이 주식하고는 대부분 잘 안 맞아. 왜냐면 주식은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속임수를 그 캐치하는 게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속임수를 저기 캐치하는 건 남자들이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진화론적으로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여자는 채집을 했죠. 그러면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들을 속여야 사냥을 성공을 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나가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하게 되면 기본이 적을 속이는 게 기본 전술이에요. 전술은 기본이 적을 속이는 게 기본 전술이에요. 뭐 여자들은 전쟁에 안 나가고 남자들이 나가죠.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남자들이 전쟁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임수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적이 속이는 거를 간파를 해야 돼. 적의 속임수를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남자들 주식시장은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속임수를 간파하는 능력이 여자들이 굉장히 이게 진화론적으로 떨어져 많이. 남자들이 속임수, 사기꾼이나 속임수 쓰는 애들을 갖다가 이게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나. 그게 이게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원래 본강의가